안녕하세요. 천문학 박사 이명현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만날 주제는 우주인데요. 지구인의 우주 공부란 책을 제가 썼는데, 이 책에는 요즘 벌어지고 있는 우주에서의 여러 현상들을 담고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태양계입니다. 태양계 그러면 우리 지구가 이제 속해 있는 그런 이제 그 시스템인데요. 가깝기도 하고 또 그 태양이라는 그 별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는 태양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의외로 태양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 그러면 영어로는 솔라 시스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태양계의 주인은 태양입니다. 태양은 별이고요. 다른 것들은 행성, 해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태양계라고 했을 때 이 태양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가끔씩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태양이 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별 그러면 지구도 별이고 태양도 별인데, 천문학자들은 이제 구분을 해요. 그래서 별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혼자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천체를 별이라고 합니다. 태양은 다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빛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빛을 만들어서 내뿜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을 진정한 의미에서 별이라고 부르는데, 천문학적인 용어로는 항성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예전에는 이 별들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성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태양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 또 다른 말로는 항성계, 지금 항성이란 말 우리가 썼잖아요. 그 다음에 행성계, 이렇게 부르는 곳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태양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사실 이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 지구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이 행성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지구는 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그것을 이 대기 중에 머금고 있음으로 해서 온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다 아시겠지만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는 에너지를 받아서 이 식물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또 초식 동물이라 그러죠. 이 식물을 먹는 동물들이 그것을 먹고 살아가고, 또 그 초식 동물들을 육식 동물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축을 사육하기도 하고요. 이래서 사실은 모든 것들에 우리가 지금 삶을 영위해가고 이런 문명을 건설해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은 태양 에너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태양 얘기를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태양계에서 가장 주인공은 태양이다. 그리고 흔히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뭘까요? 이야기를 하면 밤하늘에 떠 있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지식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시스템, 그 별이 지구에서 제일 가깝다고 답을 할 수도 있는데, 태양도 별입니다. 항성이고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별 그러면 태양이고요. 태양은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보통 별 그러면 밤하늘에 볼 수가 있는데, 밤하늘에 볼 수 없는, 지구에서 밤하늘에 볼 수 없는 유일한 별도 사실은 태양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가까운 천체, 하지만 밤하늘에 보이는 여느 별들과 다름없는 태양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태양계라 그랬잖아요. 이 태양계에서 이 태양은 주인공이고, 그래서 실제로 질량의 거의 99.9%를 태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우리가 얘기하는 행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런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다 합쳐도, 또 해성도 여러분들 아시죠? 소행성도 들어보셨나요? 이런 것들 다 합쳐도 그 무게가, 질량이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계는 그냥 태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 태양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그래서 태양계의 구조를 보면 태양이 있고요.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이 구성원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태양에 제일 가까운 행성이 수성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금성. 그 다음에 지구가 있고요. 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목성이 있습니다. 이 목성과 화성 사이에는 소행성대라고 해서 아주 작은 돌덩어리들,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모여 있는 곳을 소행성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목성 다음은 뭐죠? 토성이라고 하는 행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왕성, 해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행성 얘기를 먼저 조금 더 짚고 넘어가면, 이 소행성은 굉장히 작은 돌멩이들이라 그랬잖아요. 작은 것은 뭐 진짜 뭐 몇 센티미터짜리도 있고요. 뭐 1미터짜리 이런 것도 있는데, 큰 거는 거의 1000km. 1000km면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지구의 이 직경, 지름이 12800km입니다. 그런데 1000km면 여전히 작지만 그래도 꽤 규모가 있는 거죠. 그런 큰 것들부터 작은 것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소행성들이 존재하는데, 이들도 태양 주변을 공전을 합니다. 지구는 태양을 가운데 두고 1년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화성은 조금 더 멀리서 조금 더 천천히 이게 도는데 시간이 걸려서 한 2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이 소행성도 태양 주위를 돌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소행성도 주위를 돈다. 이런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천왕성까지 얘기했죠. 이 천왕성을 넘어가게 되면 아마 명왕성 기억하실 거예요. 원래 명왕성은 태양계의 9번째 행성이었는데 2006년도에 천문학자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명왕성을 빼버리기로 했습니다. 이게 천왕성, 해왕성 다음에 명왕성이 있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 즈음에 명왕성이 있는데, 이 명왕성은 굉장히 작은 천체고 이 궤도를 도는 게 굉장히 이상하게 돌고, 그래서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었는데, 명왕성과 비슷한 천체들이 명왕성 근처 거리에서 많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행성, 11번째 행성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포용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견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천문학자들은 10번째, 11번째 행성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한쪽에서는 보니까 명왕성 근처에 명왕성과 엇비슷한 천체들이 계속 발견이 되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래서 추측을 해보니까 마치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대가 있듯이, 그럼 거기 굉장히 많은 돌덩어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해왕성 근처, 명왕성 근처에 명왕성 크기만한, 이보다 조금 작을 수도 있고요. 조금 클 수도 있고, 그런 천체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쪽을 까이퍼 벨트라고 부릅니다. 까이퍼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천문학자가 이제 공헌을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인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10개, 11개, 12개 이건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거기서 명왕성과 비슷한 천체가 1000개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전부 다 행성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토론을 하고 투표를 한 끝에 명왕성을 행성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행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정의를 만들고, 그 정의에 따라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런 것들은 다 그걸 통과했는데, 명왕성은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빼버렸습니다. 그럼 명왕성은 이제 뭐가 됐죠? 전 9번째 행성이라는 이름을 갖는데,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그 새로운 이름은 뭐냐면요, 외소행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소행성, 그러니까 명왕성뿐 아니라 그 비슷한 엇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 다 모아서 외소행성, 그러니까 수성, 금성, 토성 뭐 이런 것들은 행성, 그다음에 외소행성 이렇게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왕성은 외소행성으로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태양계 내에 있는 천체들의 구성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정리해 볼까요? 수성부터 해왕성까지를 행성, 태양 주위를 돌아야 되고요. 되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약간 작은 천체들이 있는데 여전히 태양을 돌고 있어서 소행성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명왕성 근처에는 명왕성 같은 애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애들을 까이퍼 벨트 천체, 그러니까 그 중에서 명왕성처럼 좀 크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애들을 우리가 외소행성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보면 굉장히 다양한 태양계 내에 천체들이 존재하잖아요, 구성원들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 거의 99.9%의 질량을 태양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마 어떤 천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이름이 나오지 않은 천체가 있을 거예요. 바로 해성입니다. 해성은 꼬리가 길게 나오는 천체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기대를 하는 천체인데요. 이것도 역시 태양의 주위를 돕니다. 보통 행성들하고 소행성들하고 해성이 좀 구분되는 것은요. 행성이나 소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도는데 타원 궤도를 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지만 거의 원에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성은 제 이 손이 태양이라고 치면, 그리고 이것이 해성이라고 치면 저 멀리서부터 와서 태양 근처를 빠르게 지나가고 이렇게 긴 타원 궤도를 돕니다. 그리고 꼬리가 있고, 그래서 해성이 어떤 천체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계 구성원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곳을 했는데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들의 좀 특성이랄까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하고 가보겠습니다. 제일 가까운 행성이 뭐였죠? 수성이죠. 그 다음이 금성. 그러면 이 태양계에서 표면이 가장 뜨거운 천체는 뭘까요? 제일 가까우니까 여러분도 난로 같은 거 있으면 제일 가까이 앉아서 제일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수성이 제일 뜨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성의 표면이 제일 뜨겁습니다. 수성은 대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공기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태양열을 받아요. 그럼 금방 달궈집니다. 그래서 수성은 낮에 막 170도, 180도까지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열이 샥 빠져나가요. 그래서 영하 170도 이렇게 됩니다. 달하고 똑같아요. 달도 대기가 없어서 낮에는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고 밤이 되면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금성은 뭐가 있죠? 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의 대기는 지구의 대기에 비해서 한 1000배 정도 두꺼워요. 1000배나 두껍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압이 높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 금성의 대기의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어떤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 기후 위기를 맞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산화탄소가 열을 붙잡고 놔주질 않아서 그렇죠. 이산화탄소의 양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지구가 점점 뜨거워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금성은 지구에 비해서 대기가 1000배 정도 많아요. 두꺼워요. 그런데다가 대부분 이산화탄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열을 붙잡고 있는 것이 점점 높아져서 금성 표면에서 온도가 무려 470도에 이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요. 과학자들이 걱정하는 게 우리 지구가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다 보면 금성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태양에 제일 가까우니까 제일 뜨겁지. 그런데 금성이 뜨거운 이유는 대기가 존재하고 그 대기의 주 성분들이 전부 다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상식을 좀 깨는 거죠. 그래서 그 별로부터 가까운 수성이 뜨겁기는 하지만 금성이 제일 뜨겁다. 이거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특성 있는 거 한 가지 또 얘기해 보죠. 토성. 토성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띠, 예쁜 고리. 유일한 천체일까요? 고리를 가지고 있는?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시험 문제에도 이 우주에서 고리를 가지고 있는, 띠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천체는 그럼 답이 토성이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우주 탐사선을 만들어서 행성들 주변에 이렇게 보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성에서도 고리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이 났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천왕성을 보니까 천왕성에도 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왕성에도 고리가 있습니다. 잠깐 이 그림을 보면서 좀 패턴을 보세요. 가까이 있는 천체들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되게 조그맣죠. 그리고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선을 타고 착륙을 하면 내릴 수가 있어요. 물론 금성에 내리면 녹아버리겠죠.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데 토성, 목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애들은 기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리게 되면 쑥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얘네들은 커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거대 기체 행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면 보니까 거대 기체 행성에는 다 고리가 있고 작은 행성엔 고리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또 거대 기체 행성에는 전부 고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있는지를 밝히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소행성이라는 천체가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이 소행성에서 고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천체들이 고리를 가질 수 있네? 이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구는 지금은 고리가 없지만 옛날에는 있었을지도 모르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천문학자들의 관심은 이 고리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있었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지구에 옛날에 있었을지 앞으로 생길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질문. 토성의 고리가 제일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토성에 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는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계속 없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게 유동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계속해서 뭔가가 물질이 들어오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계속 빠져나가고 있으면 없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이제 막 연구를 해봤더니 목성의 고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점점 물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이건 이제 언젠간 없어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 다른 천문학자들이 관측을 해보니까 주변에 있는 물질이 막 들어오더라. 그럼 고리가 막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천문학자들은 목성의 고리가 생겨서 그 원래 생겼던 곳에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토성에 그 굉장히 많은 위성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뿜어지는 물질들이 또 막 유입이 되고 있어서 얘네가 잘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조금 길게 드린 것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현상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전에는 그냥 고리가 하나만 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2개가 되고 3개가 되니까 이게 굉장히 패턴으로 나오면서 어떤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태양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태양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계는 그냥 태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됐는데 잘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이런 재밌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수 있는 태양도 별이다. 그리고 태양계 전체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걸 되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태양이다. 밤하늘에 볼 수 없는 유일한 별도 태양이다. 네, 그리고 고리에 대한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소행성이라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리와 비슷하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소행성은 굉장히 많은 작은 알갱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가지 가능성이 있죠. 크게 보면 하나는 원래 뭐 지구 같은 게 있었어요. 깨졌어요. 그래서 막 그 지금의 작은 돌멩이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어떤 겁니까? 얘네들 처음부터 이렇게 알갱이였는데 뭉쳐지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천문학자들이 관측을 하고 연구를 했더니 지금 현재 결론은 애시당초 작은 것들이 있었고 뭉쳐지지 못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아느냐? 얘네들의 질량을 다 합쳐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수많은 소행성들의 질량을 다 합쳐봤지만 우리 옆에 있는 달의 질량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애시당초 하나의 어떤 큰 것이 깨진 것이 아니라 작은 애들이 뭉치지 못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네, 태양계에도 이런 것들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왕성 얘기를 할게요. 명왕성이 이제 행성에서 퇴출됐죠. 나가서 외소 행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왕성을 관측을 해봤어요. 뉴 호라이즌스라고 하는 명왕성 탐사선이 2006년도 초반에 발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2006년 8월 달에 명왕성이 퇴출됐어요. 그래서 이 날아가던 뉴 호라이즌스라고 하는 탐사선이 이름이 바뀝니다. 원래는 태양계의 9번째 행성 명왕성 탐사선이었는데 이제 뭐가 됐겠습니까? 그 근처가 이제 카이퍼 벨트잖아요. 카이퍼 벨트 천체 관측 우주 탐사선,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한 9년 만에 이제 명왕성 근처에 갔거든요. 명왕성 사진을 많이 찍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명왕성은 한때 행성이었고 지금 외소 행성이라고 부르고 공식적인 명칭은 또 소행성으로 불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명왕성에서 꼬리가 발견이 됐어요. 꼬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천체가 있으면 천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분출이 되면 그걸 꼬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명왕성에서 물질이 분출이 되는 게 발견됐어요. 그러면 명왕성을 혜성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복잡해진다. 그리고 복잡해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소행성, 혜성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의 다른 면을 보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태양계는 단순하게 굉장히 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뭐가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런 현상을 이해하면 태양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를 이해하는데 이런 현상을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태양계 형성 이론, 태양계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건 그냥 태양의 질량이 강하고 뭐 규칙적으로 몇 개가 돌게끔만 설명을 하면 됐는데, 지금은 왜 큰 것들부터 작은 것까지 다 고리가 있는지, 뭐 왜 어떤 애들은 소행성이라도 어떤 애들은 꼬리를 만들고 어떤 애들은 안 만드는지, 그럼 걔는 해성이라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복잡해지지만 굉장히 흥미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태양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태양계에 그런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태양계 제가 모습을 조금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정리를 하고 가죠. 가운데 태양이 있고요. 여기 머큐리가 수성, 비너스가 금성, 얼스가 지구, 마스가 화성이에요. 얘네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을 안쪽에 있는 거에 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지금 이렇게 막 점으로 찍혀 있는 게 소행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소행성들이 딱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막 여기저기 뻗쳐 있습니다. 이런 소행성들이 존재를 하고, 그럼 태양계의 규모를 좀 아시겠죠? 가운데 태양이 있고 행성들이 있고 소행성이 있고 저기 이제 뭐 천왕성 이런 애들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아까 카이퍼 벨트라는 것까지 얘기했잖아요. 명왕성, 해왕성 근처에 소행성처럼 되게 많은 게 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태양계의 끝은 어딜까? 뭐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태양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력이 잘 안 미치는 지역을 끝이라고 얘기해도 좋고요. 뭔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하는 것이 그만하는 곳. 근데 지금 가운데 태양, 그 다음에 행성들이 있다가 소행성대, 또 행성들이 있다가 카이퍼 벨트, 이까지 왔어요. 그 바깥에는 뭐가 있냐면요, 멀리 가게 되면 우리 태양계를 이렇게 둥글게 감싸고 있는 그런 어떤 물질들의 집합, 얼음 알갱이나 돌덩어리의 집합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걸 오르트 구름이라고 부릅니다. 오르트도 네덜란드의 천문학자예요. 그런데 카이퍼 벨트까지는 우주 탐사선이 가봤어요. 그리고 명왕성도 거기서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 오르트 구름은까지는 가본 탐사선이 한 대도 없습니다. 지금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1호가 명왕성보다 뭐 5배, 6배 되는 거리를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1초에 막 20km 이런 속도로 막 달립니다. 달리고 있는데 이 오르트 구름까지 도달하려 그러면 1초에 20km를 가는 거의 그런 빠른 속도로 달려도 3만 년이 걸립니다. 그게 태양계의 물질의 끝이에요. 그럼 태양계의 어떤 그 형성 구조를 아시겠죠? 그래서 카이퍼 벨트 천체는 관측된 천체다. 아직 발견을 못한 게 많지만 오르트 구름은 상상 속에 있어요. 그 이론적으로 오르트라는 분이 예측했고 그거를 확인을 하러 날아가고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리죠. 3만 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해야 될 태양계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태양계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버무려야 되는데, 태양계는 어떻게 생겨나면 지금 보시는 것은 요즘에 그 사진 멋지게 보내주고 있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에 찍은 건데요. 이게 흔히 말하는 별 구름입니다. 성간 구름이라고 부르는데 먼지, 가스 이런 게 막 버무려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별이 탄생을 합니다. 이런 걸 흔히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성운들이 있는데 거기 아까 먼지, 가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막 펼쳐져 있어요. 이런 곳에서 별이 어떻게 생기냐면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는 별이 안 생기는데 어떤 자극에 의해서 얘네들이 막 불안정해지면 얘가 막 뭉칩니다. 근데 한 10배 정도 작아지면서 뭉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밀도가 되게 높아지겠죠. 그런 곳에서 별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 성운은 별이 탄생하는 지역이고, 이것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만든 건데요. 옆에 가스와 먼지 구름이 있고 가운데 별들이 보이잖아요. 별이 막 탄생한 겁니다. 아마도 태양도 이런 성운 속에서 생겨났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태양도 일생을 살고 죽게 됩니다.
죽는데 죽을 때 이런 모습으로 죽어갈 것이다. 그래서 태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다른 천체들을 관측해서 태양의 일생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진을 한번 보시고요. 이제는 우리가 태양계 내에서 어떤 특징들을 많이 알았으니까 이 태양계가 어떻게 해서 생겼고 지금 어떤 상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은 아까 말씀드린 성운 같은 데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태어날 때 처음에 태양만 딱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성운이 한 10배 정도 막 수축을 해서 뭉쳐갖고 생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뭉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운데 부분이 제일 밀도가 높고 온도가 높겠죠. 거기서 태양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른 행성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태양계를 행성계라고도 불렀고 항성계라고 불렀잖아요.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천체, 태양 같은 것들. 그러면 항성계, 행성계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별이 혼자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행성들까지 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 때 생깁니다. 그러면 태양의 나이와 행성들의 나이는 거의 엇비슷하겠죠. 그래서 우리 태양계는 뭐 한 50억 살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지구는 46억 살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약간의 차이만 가지고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생긴다. 그러면 별이 되는 것과 별이 되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목성 같은 애들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걔는 항성이 아니에요. 아까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빛을 내려면 그만큼 질량이 커서 빛을 낼 수 있을 만큼의 동력이 되어야 되는데 태양계 내에서는 그렇게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을 만큼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천체가 태양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하나밖에 없고 목성은 별이 되지 못한 항성이 되지 못한 천체인 거죠. 그래서 금성이나 수성이나 목성은 혼자서 빛을 내지 않습니다. 다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를 합니다. 지구에서 태양처럼 막 열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체들은 대부분 행성에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태양이 이제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태양이 일생을 살아갑니다. 빛을 낸다는 것은 뭔가 작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빛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니까 태양은 지금 태어난 지 50억 살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 50억 살 정도가 되도록 계속해서 빛을 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양은 지금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태양의 수명이 100억 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한 반 정도 산 거죠. 근데 100억 살이 됐다는 얘기는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하게 되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별들 일생을 살아가고요. 태양 같은 별들은 성운에서 태어나서 지금 막 빛을 만들어내면서 살고 있고 한 중간 정도 살았죠. 그리고 한 앞으로 4, 50억 년이 지나면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하게 되면 그 별은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죽을 때 어떻게 태양은 됐냐면 지금은 태양이 동그랗게 안정되게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얘가 죽을 때가 되면 불안정해지는 거죠.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그러다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커진다는 거는 밖으로 도망가고 싶은 물질들이고 안쪽으로 이렇게 작아진다는 것은 수축하려는 물질들이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려는 물질과 안으로 들어오려는 물질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마치 심장 뛰듯이 그렇게 하다가 얘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가는 애들은 밖으로 가고 안쪽으로는 뭉쳐서 안쪽에서는 새로운 작은 별이 됩니다. 태양이 죽으면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는 바깥쪽 부분에 가스와 먼지, 성운을 만들고 안쪽에는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별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거는 항성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기보다는 머금고 있던 빛을 다른 방식으로 뿜어내기 때문에 태양은 일단 한번 죽었다가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별로 탄생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 백색 외성은 어떻게 되냐면 근근히 빛을 내면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그 빛을 또 다 내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백색 외성이었는데 암흑 위성 행성이 됩니다. 백색 외성에서 암흑 외성. 외성이라는 얘기는 작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하면 태양의 수명은 100억 년이지만 이 백색 외성 단계를 거쳐서 암흑 외성 단계로 가는 거는 나이가 얼마인지도 정말 가늠을 못해요. 엄청나게 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1조 년 이렇게도 갑니다. 네, 요 태양의 그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사진 몇 장 보시면 정리할게요. 이건 상상도인데요. 태양은 저렇게 생긴 성운, 가스와 먼지 구름에서 태어났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죽을 때는 행성상 성운, 가운데 별 하나 보이는 게 백색 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나의 별이었는데 이게 막 커졌다 작아졌다 하다가 분리되어서 바깥쪽에 되게 예쁘게 나가는 것을 행성상 성운,
가스와 먼지국입니다. 얘네는 지금 모습이 이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체가 막 흐트러지겠죠. 그 가운데 백색 외성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태양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에 덧붙여서 조금 요즘에 새롭게 나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태양은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는 태양도 별이다. 이 말씀이 있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제가 재밌는 상상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매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운 또 다른 태양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빛의 속도로 4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이저 1호 1초에 거의 20km 가는 그런 속도로 가면 태양계 벗어나는데 오르트그럼 도달하는데 3만 년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른 태양계에 같이 가운데 별이 있고 옆에 행성들이 있는 제일 가까운 다른 행성계, 다른 항성계, 다른 태양계까지 가는데 8만 년이 걸립니다. 엄청 걸리는 거죠. 그러면 그 별,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시스템에 있는 별인데 거기는 태양이 3개예요. 우리는 태양이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태양이 3개라서 그쪽에 프록시마 B, 프록시마 C라는 행성이 있는데 지구처럼 그런 행성에서 바라보면 태양이 3개예요. 자기네 태양이. 그러니까 낮에 태양이 3개 떠 있는 낮이 있을 거고 태양이 2개 떠 있는 낮이 있을 거고 태양이 1개 떠 있는 낮이 있고 밤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기네 태양 3개가 다 져야지 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밤, 낮 이렇게 구분하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재미있는 식으로 밤과 낮을 구분할 것 같아요.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가까운 별은 그 별들이겠죠.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있어서 밤하늘에 보지 못하는 별은 그 3가지 별일 거예요. 그러면 그 별을 우리 지구에서 볼 수 있을까요? 센타우루스 자리라고 하는 별자리의 알파 별인데 밤하늘에 볼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자기네 별을 못 보죠. 그럼 그쪽에서 있는 그 외계인들이 있다면 그 외계인들은 태양을 볼 수 있을까요? 밤에? 볼 수 있겠죠. 태양이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네 태양은 밤에 못 보지만 남의 태양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밤하늘에 떠 있는 모든 별들이 각각 행성들의 태양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센타우루스 자리라는 별자리에서 그 별을 보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행성에서 밤하늘을 보면 우리 태양은 어느 별자리에 있을까요? 물론 거기에서 우리랑 똑같은 별자리 쓰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별자리에 있습니다. 카시오페아 자리 아시죠? 이렇게 W자처럼 생기고 그 카시오페아 자리 근처에 태양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양 카시오페아 자리 얘기할 때 5개의 별이 있고 W자 이러는데 거기는 태양이 거기 하나 덧붙여 있어요. 더군다나 태양을 어떻게 씁니까? 가까우니까 엄청 밝은 별이겠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마 카시오페아 자리를 5개의 별이 아닌 6개의 별이 있고 태양이라고 하는 가장 밝은 별이 있는 것을 인지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항성으로 인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항성은 태양이다. 그리고 태양계의 대부분은 태양이 차지하지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태양계 내에서 각각의 굉장히 복잡하고 재미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고리 말씀드렸었고요. 뭐 그런 것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